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10월 학력평가 해설을 함께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바로 1번부터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고 있고 A와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적외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전자기파의 분류 그리고 활용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 각각의 설명을 확인하고 우리가 A와 B를 판별한 후에 그리고 각각의 전자기파의 특징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컨트롤러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A를 이용해 동작 정보를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로 전송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힌트를 못 찾겠다 싶으면 바로 옆에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이용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함이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포인트는 볼 수 있는 이라는 단어야. A와 B가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하나는 적외선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결정적으로 B라는 것이 가시광선이라고 결정이 되고 A는 자연스럽게 적외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B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 체크한 것이니까 이 기억 그대로 정답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의 진동수가 적외선보다 큰 것이 맞아서 역시 니은도 정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진공에서의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A와 B는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한 것이고 전자기파의 진공에서 속력은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디귿에 누가 크다를 논하지 않고 같다로 고쳐야 돼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체크하고 이 문항 1번의 정답 그대로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역시 어렵지 않게 출제된 문항이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한 기사의 일부다 라고 나와 있는데 투과전자 현미경 딱 보자마자 물질파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또 입자의 파동성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함께 캐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대학교 물리학과 연구팀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자, 물질파라고 힌트 잘 나와 있죠. 기억,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작동 중인 전기 소자의 원자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자, 그리고 이 연구팀의 실환경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해서 정말 기사에 투과전자 현미경 TEM이라고 하는 토픽을 줬다라고만 볼 수 있고 옆에 하단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TEM,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시료의 매우 작은 구조까지 관찰이 가능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어떤 아주 가까운 점 두 개를 두 개라고 분리를 할 수 있다. 바로 분해능이 우수하다라는 뜻이야. 자, 분해능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아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체크했다면 바로 아래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 그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역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이 기억, 투과 전자 현미경은 누구를 이용한다?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물질파라는 것 자체가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질 때 그때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기억은 파동의 입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기억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니은에서 니은을 할 때 TEM에서 이용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 니은과 관계된 디귿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다?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MV, 질량과 속도 분해 플랑크 상수라고 쓸 수 있으니까 뭐다? 속도가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져야 돼서 디귿 역시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답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억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문항 체크를 해봤으면 이번에 세 번째 문항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핵반응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문제 위에 주어져 있죠. 중성자, 자, 중성자 여기. 그리고 원자핵 X,
Y의 질량을 각각 mn 그리고 my, mx 그리고 여기가 my라고 얘기를 할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my에서 mx를 뺀 이 값이 m의 m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이때 가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가와 나의 식을 보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뭐야 얘들아? XY라는 미지의 원자핵이 있지만 수소 원자핵이 각각 X와 Y에 반응을 하여 누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와 나 모두 핵 융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걸 첫 번째 찾았으면 두 번째 찾을 것은 바로 이 미지의 원자핵을 각각 체크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체크한다? 각각의 X의 원자 번호를 A 그리고 X의 질량수를 B라고 미지수를 정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밑에 Y 같은 경우도 A, B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각각 설정을 해서 이 원자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가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이 핵 반응식은 반응 전후에 전하량이 보존되고 질량수가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질량수는 후에도 보존이 돼서 4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이 값은 2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에서. 그리고 두 번째 A도 전하량 보존이다라고 하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반응 전의 총 전하량은 반응 후의 총 전하량 2 플러스 0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A는 그대로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가에서 얘기하는 원자핵 X라는 것은 누구다? 원자 번호 1 그리고 중성자가 함께 붙어 있는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으면 나도 옆에 한번 동일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역시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4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써줘야 되죠. 왜 2 곱하기 1이다? 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앞에 2를 곱해줘야 됐던 거야. 그럼 여기서 그대로 이 뒤에 값이 4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돼서 결국 B라고 하는 값은 3이다 라고 찾습니다. 자, 하단에도 동일하게 구하면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2 플러스 2 곱하기 0이다 라고 해서 이 나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그대로 1이다 라고 찾겠죠. 그럼 Y에 해당했던 것은 바로 삼중수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찾고 옆에 쓰고 이제 마무리를 다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게 X, Y.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선 가와 기역과 니은에서 옳은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가는 핵 융합 반응이다.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충돌하여서 누가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역은 핵 융합 반응이다라는 것이 정답이죠. 니은의 Y는 삼중수소 원자핵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구했기 때문에 이 니은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만 보도록 할게요. 핵 반응에서 발생한 각각의 에너지는 누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뭐야 얘들아? 질량, 결손에 대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뭐지 얘들아?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 아래 것으로 그대로 식을 세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처음에 X의 질량을 mx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그러면 mx와 이게 누구야 얘들아? R에서 Y와 같았어. 그래서 삼중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MY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가 됐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라지 M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지 M 플러스 중성자의 질량 그리고 가에서의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나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쓴다면 반응 전에 삼중수소 원자핵에 해당하는 Y가 2개 있으니까 이 MY에 해당하는 이게 뭐가 됐다? 라지 M 플러스 2의 MN 플러스
나에서의 발생한 에너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식에서 위의식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식을 빼줬다면 아래 썼을 때 mi-mx라고 하는 이 값이 뭐가 된다? mn 플러스 2의 나 마이너스 2의 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mn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결국 여기 부등호가 성립이 될 거고 양변에 mn이 이항에서 정리가 되면 2의 나라고 하는 이 값은 나에서의 발생한 에너지는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표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크다라고 나온 이 보기는 그대로 오답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에 기억과 니은만 있는 3번으로 또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 이번에는 1단원에 해당하는 작용 반작용 문제 4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역시 그대로 그림 보기 전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 다와 같이 자석 A와 B가 각각 정지해 있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N, 8N, 10N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서 A와 B에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A, B에 각각의 작용하는 힘을 함께 다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면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을 향해서 당연히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자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실이 붙잡고 있으니까 윗방향으로 4N이라는 장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A 바로 아래 B라는 자석이 같은 극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서 윗방향으로 자기력 F가 작용한다라고 A의 지금 힘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B도 하단에 표기를 한다면 B도 지면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누가? 무게, 중력이 작용할 거고 이번에는 윗방향으로 수평면 위에 B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에서의 수직항력, N가 이렇게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힘이 A, B 사이의 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력도 결국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하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여기가 바로 자기력의 방향으로 체크가 되겠죠. 이게 지금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총 힘이다라고 표기하고 나에서도 한번 동일하게 표기를 해보면 A의 지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8N,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다른 극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자기력이 아랫방향으로 F가 있다라고 표기합니다. 자, 이번에 B에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이 크기는 가에서와 다르니까 N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F와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에 해당하는 자기력 이렇게 F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다 같은 경우는 A와 B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한 물체라고 취급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체로 보도록 할게요. 전체로 본다면 아랫방향으로 A와 B의 총 중력, 그리고 윗방향으로 A와 B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실에 작용하는 장력 10N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힘을 다 체크했으니까 가로 돌아가서 가와 나를 이용해서 우선 F라는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WA라고 하는 이 A의 무게는 4N, 단위를 빼고 쓴다면 4N의 F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둘의 합. 자, 그리고 여기서는 A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8N에서 누구를 뺀 값이다? 그대로 F를 뺀 값이다 라고 하니까 두 식을 그대로 같다라고 취급을 한다면 8-F라고 쓴다면 그대로 2F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해서 자기력의 크기 F는 2N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력의 크기 2N을 이용해서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A의 무게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의 무게는 어떻게 되더라? 앞에 식에 그대로 쓴다면 4 플러스 2가 돼서 A의 무게는 6N이다 라고 쓸 수 있고 A의 무게가 주어져 있고
다해서 A와 B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여기서 또 힘의 평형을 이용한다면 B의 무게는 그대로 6과 B의 무게를 더해서 10N이 되어야 되니까 4N이다 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지 않은 힘은 딱 요 두 개야. 각각의 지금 수직항력.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직항력까지 이제 구하면 정리가 되겠죠. 자, 가의 수직항력의 크기는 B의 무게 4N, 여기에 F의 크기 2N의 합이니까 그대로 6N이라고 쓸 수 있고, 나에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바로 B의 무게 4N에서 F인 2N을 뺀 값이니까 2N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힘을 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은 F라는 것은 4N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F라는 것은 2N으로 구했으니까 옆에 기억, 니은, 디귿 쓴다면 기억은 오답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A의 무게는 6N이다 라고 하는데 6N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 마지막 디귿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선생님은 여기 수직항력 이렇게 두 개로 표기했던 거야. 이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에서 6N, 나에서 2N이니까 3배이다 라고 해야 돼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또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항 정답 그대로 2번에 있는 니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전자기장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주어진 문항인데 실험 과정 각각 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코일 P 그리고 Q를 서로 연결하고 자기장 측정 앱이 실행 중인 스마트폰을 이 P 위에 놓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자석의 N극을 Q의 윗면에 일정한 속력으로 접근시킨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Q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석이 가까워지면서 자기장이라고 쓰지 말고 정확히 쓴다면 자기선속이 변화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선속의 변화는 주변에 뭐를 만든다? 도선에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도선에 유도전류가 어디까지? P까지 모두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P에는 전류에 의해서 솔레노이드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다 읽어볼게요. 나에서 자석의 속력만을 기억하여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했더니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자석의 종류, 크기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자석의 어떤 것만 변화시켰을 때 자기선속의 변화가 커질까 얘들아? 이 변화가 커져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 거고 전류의 세기가 세져야 P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세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을 크게 하기 위한 속도의 조건은 빠르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빠르게 혹은 크게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자석의 Q에 접근할 때 P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 Q와 연결된 도선이기 때문에 P의 전류가 흐르는 게 맞아서 기억은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하죠. 니은에 작게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억에 빠르게 라고 했으니까 크게가 해당해야 돼서 니은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죠. 마지막 디귿에서 나에서 자석이 Q에 접근할 때 자석과 Q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가까워지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유도전류가 코일 Q에 흐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정답 그대로 5번에 있는 1번에 있는 기억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장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것을 묻는 문항이니까 그림 보면서 그리고 문제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각 시간이 0초일 때 그리고 0.2초일 때 매질 P와 Q에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문제 마지막에 중요한 힌트가 이 P에서 파동의 속력이 5,
3m/s라고 합니다. 자,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아주 원초적으로 써도 돼. 어떻게?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써도 됩니다. 왜 선생님이 원초적으로 써도 돼 라고 얘기를 했냐면 0초와 0.2초일 때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0.2초가 되었을 때 0초와 파장의 이 모양이 동일하지 않아. 이 말은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말은 이 0.2초라고 하는 값은 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자라고 하는 얘기야.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0.2초 만에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얘들아? 이동하는 값을 따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선생님 쪽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따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선생님과 멀어지도록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정확하게 한 지점을 체크해서 하면 돼. 자, 선생님 먼저 플러스 X방향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눈에 딱 띄는 값이 바로 이 지점이야. 파동의 가장 골짜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거 골이라고 하지. 자, 0.2초 만에 골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까지 갔는지 봐야 되더라. 자, 골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만큼 갔어, 얘들아? 한 칸, 두 칸, 세 칸. 3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m라고 하는 값은 뭐와 같아, 얘들아? 원래 골에서 골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지금 크기를 봤을 때 골에서 마루까지 2m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실제 파장은 4m인 거야. 그럼 3m라고 하는 이 값은 뭐다? 4분의 3 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플러스 X방향 같다면 여기서는 4분의 3 람다가 지금 여기 들어갈 이동거리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X방향으로 반대편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바로 마루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루가 0.2초 만에 얼마만큼 갔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0.2초 후에 이치가 1m가 됐으니까 몇 미터? 1m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1m라고 하는 값은 여기 파장 자체는 4m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4분의 1 람다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동거리의 값은 들어갈 수 있는 게 3m 혹은 1m밖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값 계산하면 얘들아 5m/s가 안 나오지. 이 값을 계산했을 때만 5m/s라는 속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운동 방향이 어디란 얘기야? 여기, 요거란 얘기야. 자, 그리고 1m라는 것이 파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란 얘기야. 자, 이것만 체크하면 나머지 이제 어려운 보기 없으니까 1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P에서 파장이 2m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골에서 마루까지가 2m이기 때문에 골에서 골 혹은 마루에서 마루에 해당하는 파장이라는 크기는 그대로 4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P에서의 진폭은 2a다 라고 하는데 진폭이라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P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표기가 되니까 이때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표기해야 돼서 2번도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주기는 0.8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0.8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속력을 이용해서. 자, 아까 5m/s다 라고 얘기했는데 P에서의 지금 파장이 아까 4m라고 얘기를 했었죠. 4m 나누기 주기가 바로 5m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기라는 것은 그대로 0.8초가 맞아서 정답은 그대로
3번이다 라고 얘기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니까 그대로 4번 오답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 5번에 Q에서의 속력은 10m/s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Q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1, 2, 3, 4, 5, 6에 해당돼서 5번 주기 0.8초분의 파장 6m 계산하면 그대로 7.5m/s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질이 바뀌면 파장은 변하지만 주기 혹은 진동수는 일정하다는 거 이용해서 5번 체크하면 되니까 정답 그대로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7번에 역시 파동과 관련된 문항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 관련할 수 있는 광섬유까지 물을 수 있는 문항 그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나는 각각 매질 A와 B, B와 C에서 진행하는 단색광 P의 진행 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표는 가나에서의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점 체크해보자. P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힌트와 표를 이용해서 이 파동 P의 A, B, C에서의 속력 한번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입사각이 45도일 때 굴절각이 35도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굴절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매질이 바뀔 때 빛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A가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 B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보다 속력이 느린 B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과 함께 파동의 굴절률은 속력과 반대로 부등호를 그대로 표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비교해보자 얘들아. A에서 B로 파동이 진행하는 것보다 B에서 C로 파동이 진행되는 게 속력의 차이가 훨씬 크지. 그 말은 같은 각도로 입사를 했을 때, 자, 여기서 35도로 나왔다면 B에서 35도로 C에 입사를 했을 때 이때 굴절된 각의 크기가 45도보다 크다는 얘기야. 속도 차이가 크니까 더 많이 굴절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에서 이 B에서 C로 향하는 입사각의 크기가 35도보다 큰 40도라면 당연히 굴절각도 45도보다 더 큰 굴절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선생님 좀 전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입사각이야 얘들아. 자, 이렇게까지 비교가 되면은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45도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5도로 B에서 C로 입사를 해도 굴절각은 45도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40도로 커진다면 당연히 기억은 45도보다 큰 것이 맞아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아래에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니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고, 디귿에 B를 코어로 사용하는 광섬유에 A를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코어는 굴절률이 큰 유리를, 그리고 클래딩은 굴절률이 작은 유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B가 코어라면 A와 C 모두 클래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디귿 그대로 정답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7번 문항 정답, 5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고 8번 문항, 이번에 물질과 전자기장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면서 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자성체 P 또는 Q를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안에 넣은 모습을 나타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P 내부에서가 Q 내부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P와 Q는 상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특징은 뭐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밖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면 P의 세기가 더 크다란 얘기는 Q가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상쇄시킨다란 얘기고, 상쇄시킨다란 얘기는 결국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Q가 반자성체, 그리고 P가 상자성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P는 상자성체이다라고 하는 얘기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니은에 Q는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Q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은 그대로 오답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 스위치를 열어도 Q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P와 Q 모두 자기화된 상태를 즉시 잃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다? 강자성체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역시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8번 문항 정답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역시 물질과 전자기장 관련된 에너지 준위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 그리고 표는 A에서 C 중에서 방출된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 가시광선의 파장과 진동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전자가 전이됐는지를 확인해서 누가 가시광선, 누가 적외선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면 그걸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자수가 3인 곳에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한 것, 뭐다? 이게 바로 적외선 영역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이한 것은 A와 C에 해당하니까 기억과 니은은 A와 C 중 각각 하나씩 해당이 될 거고, A와 C 중 에너지가 작은 A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A,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F1과 F2를 비교를 한다면 둘 중에 F2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기억은 A이다 라고 하니까 이 기억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죠. 니은에 방출된 적외선의 진동수는 F2-F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진동수의 값이 F2, C의 진동수의 값이 선생님 잘못 썼다. F1, C의 진동수의 값이 F2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진동수의 값은 이 화살표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적외선의 진동수의 값은 이 B의 화살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화살표의 길이는 F2에서 F1을 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니은 역시 그대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죠. 마지막 디귿, 이거 읽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지.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건 언제나 맞는 진리 구문 같은 거니까 5번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10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또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X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우주선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0.6c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죠. 기준선 P와 Q 그리고 O는 X에 대해 정지해 있고, X의 관성계에서 A가 P에서 빛 A를 방출하는 순간 B는 B를 방출을 하고, 이 빛 A와 B는 O에서 동시에 만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O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X가 보아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A가 보아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B가 봐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체크하고 아래 문제에서 찾는 거 얘기를 해보면, A의 관성계에서 옳은 설명만을 얘기한 것을 체크해봐라 라고 하니까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B의 길이는 X가 측정한 B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속도에 길이 수축의 양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도 0.6c로 달려가고 있는데 B도 0.6c로 달려가고 있대. 자신한테 오고 있대. 그럼 A가 느끼기에는 B는 0.6c보다 큰 속도로 달려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래에 있는 이 X가 보았을 때는 B는 0.6c로 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A와 X 중 B의 속도를 A가 더 크다라고 느끼겠지. 이 말은 A가 보았을 때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짧아져 보이기 때문에 A가 측정한 값이 X가 측정한 것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얘기해야 돼서 기억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또 보겠습니다. A와 B는 O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O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누가 봐도 동시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서 이 니은은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마지막으로 보면 B가 방출된 후 A가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기억 오답, 니은 정답. 자, 여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 누가 봤을 때? A가 보아도. 자, 그런데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빛이 열심히 O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아주 고맙게 O가 A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빛 B는 O를 향해 열심히 가는데 도착지인 O가 도망가. 그 말은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빛 A가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빛 B가 먼저 반짝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B가 방출된 후 A가 방출되는 것이 맞아서 이 디귿 그대로 정답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의 정답 그대로 니은 디귿 있는 4번 체크하고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에 대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이 2v0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각각 풀더미 그리고 벽으로부터 시간이 2t0 그리고 아래가 t0 동안 충돌을 하여 속력이 v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고 B의 운동 방향은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 이때 각각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B로 표현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식을 몇 가지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받은 힘과 걸린 시간의 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을 받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대로 FA 대 FB를 표현한다면 크기만 표현을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2V0에서 V0로 감소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M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값으로 쓰도록 할게요. M의 V의 제로 나누기 시간 2t0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2v0에서 v0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선생님 쪽으로 오는 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되돌아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v0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변화량의 크기는 3v0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m 곱하기 3v0라고 하는 이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쓰겠죠. 그때 힘을 받은 시간이 t0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결국 이 b를 구하면 1대 1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대 12에 해당하는 것이 5번에 있으니까 바로 5번의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항 옆으로 한 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문항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간은 파원 S1
그리고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중첩될 때 각 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마루와 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실선이 마루 그리고 점선이 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나는 가의 순간 지금 이 상황을 점 P, Q, O를 잇는 직선상에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점이 상쇄간섭이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와 누가 만나서 상쇄간섭이야? 반대 위상이 만나서 상쇄간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이 Q가 뭐다? 동일하게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아래로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O는 보강간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골이었던 이 O가 마루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이 됐을 때는 반대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O는 변이가 최대로 위아래로 움직인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P와 Q는 꼭 줄넘기 줄을 잡은 것처럼 변이가 최소인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바로 옳은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O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이 기억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Q에서 중첩된 두 물결파의 위상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Q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상이 반대이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 그대로 오답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물결파의 진폭이라고 물었을 때 O는 O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O에서 진폭이 최대, Q에서 진폭이 가장 작은 곳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서 디귿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그대로 12번에 1번에 있는 기억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체크했으면 13번 이번에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린 나와 같이 점전하 A, B, C가 각각 X축상에 고정시켜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이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쓰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이니까 힘 FB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값이 0이다. 자,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B의 전하의 종류와 관계없이 A와 C의 전하의 종류는 같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편의상 B를 양전하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양전하면 C도 양전하라는 얘기고 A가 음전하면 C도 음전하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A, B, C 사이의 거리가 각각 D로 같기 때문에 A와 C의 전하량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식 하나에서 주는 전체 힌트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나에서 C는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으로 F1, F2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F1이라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이용해서 A와 C의 전하의 종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선생님 쪽으로 힘을 받았대. 그런데 B가 조금 가까워졌더니 갑자기 당겨진대. 그럼 당겨지는 이 힘의 방향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바로 B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양전하라고 했을 때 C를 당길 수 있는 것은 C가 음전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C는 음전하, A도 음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F1이 선생님 쪽으로 F2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B가 C에 작용하는 힘을 표기하면은 자,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고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선생님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런데 두 힘 중에 이 힘이 더 커야 되는 거야. A에 의한 게. 그럼 저 멀리 있는 A가 B보다 더 큰 힘을 만든다는 얘기는 전하량을 비교한다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A와 C는 같은 전하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니까 기억부터 이제 볼게요.
기억의 전하량의 크기는 A와 C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처음 이 첫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같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기억은 정답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죠. 니은의 A와 B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A 음전화, B 양전화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당기는 전기력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 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전하량, 전하의 종류를 먼저 표시를 해보고 자, 여기 각각의 선생님이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 쪽으로 향하는 플러스 X방향의 힘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를 당기니까 플러스 AB 그리고 C는 A를 밀어내니까 마이너스 AC라고 A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있으니까 선생님 쪽으로 밀려나야 돼서 플러스 AC 그리고 B는 C를 당기니까 마이너스 B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힘이 AC라고 하는 이 힘이야. 자, AC라고 하는 이 힘을 반대 방향으로 AB라는 힘 그리고 BC라는 힘이 일부 상쇄하는 거야. 부호가 기존에 있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B라고 하는 힘은 누구와 누구 사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거고 B와 C는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텐데 A와 C의 전하량이 같잖아. 그리고 B는 공통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결국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 AB와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이 BC라는 힘 중에서 둘 중에 크기를 비교한다면 거리가 서로 가까운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C라고 하는 이 힘을 누가 더 많이 상쇄시킨다? 바로 이 힘이 더 많이 상쇄시킨다고 하는 거야.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그럼 결과적으로 덜 상쇄된 A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2보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서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크다라고 수정해야 돼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정답 그대로 3번에 있는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에 이번에 뉴턴 운동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7m, 2m, 9kg인 물체 A, B, C가 실 P와 Q로 연결되어서 2m/s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 실 P와 Q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겠죠.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C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P와 Q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편의상 가장 편안한 바로 Q를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Q를 끊었을 때 이 C는 지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야.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10m/s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가속도의 크기가 10m/s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Q를 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 지금 P를 끊든 Q를 끊든 C의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처음에 이 C는 반대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빗면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점선부터. 이 점선의 기울기는 시간 0.2초분에 속도가 2m/s 변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마이너스 10m/s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값이고 10m/s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값이 중력 가속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점선에 해당하는 니은이 Q를 끄는 경우, 그리고 기역이 바로 P를 끄는 경우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P를 끊었을 때 0.1초일 때 A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먼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 A와 B가 있는 빗면 아래로 있는 가속도의 크기를 스몰 a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7ma 플러스 2ma라고 하는 이 값은 뭐와 같아야 된다? C의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써진다면 결국 좌변 9ma라고 하는 값이 90이 되고 ma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어져 있던 힌트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빼서 기역인 P가 끊어졌을 때 시간이 0.2초 만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다? 2에서 1로 마이너스 1만큼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변했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역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5m/s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P를 끊었을 때 그림에서 이렇게 끊어낸다면 누가? B와 C가 함께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되는 거야. 자, 우선 R자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질량이 2m 플러스 9kg에 가속도 몇으로 운동한다? 5m/s의 제곱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C의 중력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잡는다면 이게 어떻게 표현된다? 90이라고 쓰지 말고 하나 더 쓰도록 할게요. 9kg의 중력 가속도 10, 여기서 2m 곱하기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각도 A 이렇게 쓰겠죠. 그럼 위의 식은 그대로 10m 플러스 45라고 써질 거고 아래식 같은 경우는 90-2ma라고 써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ma라고 했던 값은 앞에서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90-20이라고 하는 것은 70이라고 써질 거고 10m은 플러스 40 위에다 쓸게요. 10m 플러스 45라고 하는 이 값이 그대로 70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면 70에서 45를 빼주면 그 값이 25가 되고 이게 10m이라고 써져서 m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2.5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밑에서 ma라고 하는 값이 아까 10이었으니까 이 값은 2.5 곱하기 가속도 a다라고 얘기하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4m/s의 제곱이라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이제 마무리 정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4m/s의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A는 혼자 운동을 하니까 이게 그대로 가속도의 크기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찾는 것은 0.1초일 때의 A의 속력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 속력 C와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대로 2m/s 그리고 0.1초 동안 얼마만큼? 자, 가속도가 4m/s니까 0.4만큼 속력이 증가해서 2 플러스 0.4를 한 이 값 2.4m/s라고 하는 값이 A의 0.1초일 때의 속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그대로 4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이번에 다시 15번에 물질과 전자기장 관련 문제 있는 전류의 자기작용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익인 직선도선 A 그리고 B, C와 원형도선 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A에서 D에는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C와 D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써 있습니다. 표는 Y축상의 점 여기 P 그리고 Q에서의 A에서 C 또는 A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P라는 지점은 도선 A, B, C로부터 거리가 D로 갔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 P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한번 먼저 표기를 해보면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크기는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크기가 3B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크기만 3B0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방향을 알 수 없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동시에 함께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Q에서의 합성 자기장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A에서 C에 의한 합성 자기장. 자, 이 크기는 먼저 이 크기부터 얘기를 해보면 위에서 얘기한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크기는 A와 B라는 두 선으로부터 P점까지 거리가 모두 D일 때를 얘기한 값이야. 그런데 위치가 Q로 바뀐다면 거리가 D에서 ED로 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크기는 작아져서 결국 아래는 2분의 1의 A, B에 의한 자기장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C를 중심으로 P와 Q는 위와 아래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C가 만드는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Q에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BC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은 표에 의해 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식에 의해서 A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크기는 그대로 EBC라고 쓸 수 있고 이 값 그대로 위에 대입해 준다면 결국 3BC라고 쓸 수 있어서 결국 BC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B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선생님은 이제부터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렇다면 BC는 그 크기가 그대로 B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A에서 D에 의한 자기장.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같은 형태로 위에 한번 다시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얘들아? 아까와 같은 형태로 쓴다면 A에서 C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D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쓰겠지. 자, 그런데 이때 크기가 5B0인 거야. 그리고 이 값이 3B0인 거야. 그러면 BD로 가능한 것은 둘의 부호가 같다면 여기가 플러스 2B0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값이 둘의 부호가 반대라면 마이너스 8B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부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갔을 때 바로 뭐다? 바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자, 먼저 C부터 얘기를 하면은 엄지손가락 선생님 쪽으로 향하게 놓고 그대로 감싸 안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겠죠. 그럼 P점에서는 선생님 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C에 의해서 있는 거야.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봤어?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D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럼 엄지가 향하는 칠판 안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 D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부호를 선택해야 하는 D의 자기장의 크기가 D의 자기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처음에 플러스 2B가 되느냐 마이너스 8B0가 되느냐 2B0, 8B0 중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선택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8B0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결국 찾는 것은 C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찾는 것이라서 결국 B0 그리고 8B0가 있는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정답 바로 2번에 있으니까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에서 바로
실험 형태로 주어져 있는 다이오드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오드 문항 당연히 뭐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이용해서 순방향 전압인지 역방향 전압인지 체크하고 미지의 반도체를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험 과정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전원 2개,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 4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1개, 그리고 스위치 S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는 S를 단자 A 또는 B에 연결하여 LED를 관찰한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래 주어진 것처럼 A에 연결해도 B에 연결해도 모두 빛이 발산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에 연결됐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전원장치 상관없이 일단 LED에 P형, N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 LED는 P에서 N으로 이 윗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흐르도록 했을 때 A라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아랫방향을 통과해서 위로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흐를 때 LED에 전류가 흐르겠죠. LED가 순방향이겠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의 플러스 끝과 가까운 B가 P형 반도체, 먼 것이 N형 반도체, 그리고 C가 P형, 아래가 N형 반도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S를 이번에 B에 연결했을 때. 자, S를 B에 연결한다면, 자, 여기서 나온,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역시 LED 아랫부분에서 위로 통과하게 되도록 이러한 형태로 전류가 흐르도록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플러스에 가까운 D가 역시 P형, 그리고 아래가 N형, 그리고 A가 P형, 아래가 N형 이렇게 결정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A, B, C, D를 결정하고 나서 아래 보면은 A에서 D의 반도체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 P형으로 결정된 1번이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체크하셨으면 그대로 한 장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실제 해설지에는 적혀 있지만 빗면에서, 기울기가 같은 빗면에서 상대 속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시간 t는 0일 때 각각의 점 P, Q를 속력 VA 그리고 VB로 지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t가 t0일 때 A는 R점에서 정지하고 B는 빗면 위로 계속 운동을 한다 라고 하고, P와 Q 사이의 거리 그리고 Q와 R 사이의 거리는 L과 2L이고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B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 VB로 운동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래프냐면 VT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은 빗면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이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야. 그럼 가장 처음에 A와 B가 위로 향하고 있는 이 운동은 다 속력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에 그려볼게요. 우선 A부터 그린다면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속력이 마이너스 VA라고 표기를 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VT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한 순간이 시간이 아까 T0다라고 얘기하는데 A가 정지한 순간 A의 속력이 0일 때를 얘기하니까 이때가 T0라고 표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P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같은 속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결국 이때가 되는 거야. 시간이 아닌 속도가 플러스 VA일 때. 자, 그러면 면적이 같은 삼각형이니까 여기 이 지점의 시간은 그대로 2T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A의 운동이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VB의 속도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자, 마이너스 VB라고 하는 속도로 출발을 했을 때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A가 VA의 속력이 됐을 때, 시간이 결국 ET0라고 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1 V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그래프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값 언제나 같다라고 얘기하겠죠.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VB-VA에 해당하는 이 차이는 위에서 VA-2분의 1의 V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2분의 3VB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2VA라고 써서 결국 VB라고 하는 값은 3분의 4VA라고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찾고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중에 기억 보면은 기억의 VB는 4VA다라고 하는데 VB는 3분의 4VA다라고 써줘야 되니까 우선 기억이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요거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값이 3분의 4VA라고. 자, 그럼 여기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크기가 3분의 4인 거잖아, 얘들아. 그렇다면 여기 값이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이 값도 그대로 3분의 4에 해당해야 되겠죠. 같은 각도를 지닌 닮음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니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3분의 8 t0일 때 B가 Q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B가 Q를 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B의 속력이 플러스 VB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VB에서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이야? 3분의 4 t0겠지, 얘들아. 1을 t0로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반대편으로 속력이 다시 VB가 되려면 정확하게 시간이 2배가 걸려야 되는 거야. 삼각형의 닮음, 아까 이용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대로 3분의 8 t0가 나오는 것이 맞으니까 이번에 니은은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t0에서 2t0일 때 평균 속력은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우선 직관적으로 A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A의 평균 속력의 크기를 바를 표현하고 VA 이렇게 쓸게요.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일 때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의 딱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 속력 역, 시간이 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2t0일 때 VA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1에 0 플러스 VA라고 써줘서 결국 2분의 1에 V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의 평균 속력의 크기는 B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이동한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조금 깨끗하게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B의 입장에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t0, 2t0, 그리고 이 값이 3분의 4 t0 이렇게 표기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3분의 4 VA, VB라고 썼던 값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간격이 얘들아 3분의 1 t0야. 그럼 여기 크기가 몇이야, 얘들아? 자, 여기 역시 삼각형의 닮음비 이용하면 그대로 3분의 1 V0라고 V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분의 1 대 3분의 4는 3분의 1 대 3분의 4로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될까? 그대로 아래 표기를 하면 3분의 1 VA 곱하기 3분의 1 T0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면적이겠죠. 자, 그럼 여기 시간은 총 몇이야? 3분의 2 T0야. 자, 그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르면 이렇게 딱 중간에 잘리면 이 시간 간격이 다 3분의 1 T0, 3분의 1 T0, 3분의 1 T0 이렇게 표기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비는 여기가 1이라면 여기도 같은 닮음이니까 1, 여기는 그대로 사각형 3이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삼각형 면적의 1, 2 플러스 3에서 5배를 하면은 B가 총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에 5. 자, 그럼 이 값 그대로 정리되면 3, 3은 9, 거기에 2. 결국 18분의 5 VA T0라고 표기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B가 T0에서 2T0 동안 이동한 거리는 18분의 5의 VA T0가 되고 걸린 시간 T0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값 그대로 18분의 5의 VA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값 3배이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디귿은 그대로 돌아가서 오답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7번의 정답 그대로 2번에 있는 니은 체크하시면 되고 18번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문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의 마찰 구간 1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한 물체가 마찰 구간 2를 속력 V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점 P에서 쭉 가서 S는 각각 1 또는 2의 양 끝점이고 P와 Q 그리고 R과 S의 높이 차는 모두 H이다.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4배로 같다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먼저 마찰 구간 1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이렇게 쓴다면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게 P점에서의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4배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얘기한다면 2분의 1의 mv 제곱의 4배를 한 값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처음에 문제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속도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마찰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다 높이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과 같겠죠. 결국 이 값이 mgh와 같다는 게 마찰 구간 1에서의 힌트인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래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놓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기준이다 라고 놓은 것은 이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0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지점에서 있는 에너지는 만약에 여기서 속력이 VR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2분의 1의 m의 V의 R의 제곱이라는 에너지만 있겠죠. 자, 이 에너지가 나중에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mgh가 된다라는 얘기야. 감소해서. 자, 그럼 감소량을 표현해야 되니까 2분의 1의 m의 VR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mgh. 전체 괄호로 묶은 이 값이 뭐가 된다? 앞에서 구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감소량 그리고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4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고 이 mgh라고 썼던 이 값을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의 4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한 후에 공통된 것인 2분의 1의 m을 모두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옆에 남는 것이 v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4v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 결국 이 값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vr의 제곱은 9v의 제곱 따라서 v의 r이라고 하는 값은 3v이다 라고 찾습니다. 자, 그래서 r에서의 물체의 속력인 vr은 4번에 있는 3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됐으니까 이번에 연력학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러면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는 압력이, B에서 C, 그리고 D에서 A는 온도가, C에서 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나타낸 것이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에서 원 과정 그래프를 봤을 때 무슨 과정?
등 앞과정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등 앞과정일 때 온도가 얘들아 어떻게 돼? 그래프를 봤을 때 자,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등호선을 이렇게 두 개를 표기한다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T1, 아래가 T2라고 했을 때 T1의 온도가 T2의 온도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그럼 결국 A에서 B를 이동하는 동안 이 과정 동안 Q1이라는 열량을 흡수한다라고 해야 돼.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그리고 부피가 팽창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둘의 값을 더한 게 바로 Q1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B에서 C를 보도록 할게요.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을 거고 부피는 이 VB라는 값에서 VC라는 값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때 한 일의 양을 WB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D 과정 같은 경우는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 여기 등온, 등적 과정일 때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없어서 결국 모든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선생님 하나 안 쓴 거 체크하고 가면은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팽창하는 일을 하니까 열을 흡수해야 되고 C에서 D로 갈 때 부피 변화는 없지만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열을 방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D에서 A로 갈 때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는 일정하니까 자, 요렇게 DA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까지 붙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2이다 라고 하는데 B에서 C 과정에서 한 일의 양과 흡수한 열량의 양이 같은 등온 과정이니까 기억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Q1이라고 하는 이 값은 W1 플러스 Q3다라고 하는데 아래 잠깐 쓰고 가면 Q1은 지금 델타 U 플러스 W1이라고 선생님은 써놨는데 델타 U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하단에서 Q3라고 했으니까 결국 Q3 플러스 W1이라고 쓸 수 있어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흡수한 열량은 여기 앞에 플러스로 표기된 게 모두 흡수한 열량이고 방출한 열량은 앞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게 모두 방출한 열량이니까 결국 1 마이너스 Q1 플러스 Q2분의 Q3 플러스 Q4라고 표현될 수 있어서 그대로 표현 나와 있으니까 디귿 역시 정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항 20번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ABC 물체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문항 주어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X축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A, B, C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먼저 A와 B의 속력 각각 표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속력이 문자로 주어져 있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의 OT까지일 때 속력은 OT 제로분의 10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 그대로 T 제로분의 2L이라고 쓸 수 있죠. 매번 쓰기 힘드니까 이 값 그대로 2V라고 보도록 할게요. 결국 T0와 L로 표현되는 것을 V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앞의 시간에서 B의 속력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T0분의 12L에서 14L이 됐으니까 결국 여기서의 속력은 3분의 2V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둘 다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2T0분의 14L에서 10L이 됐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2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와 B가 함께 움직일 때 여기에 속력을
시간 5t0에서 7t0니까 2t0분의 10L에서 12L이 됐으니까 그대로 V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각각의 지점에서 누가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3t0일 때 A의 속력은 변화가 없고 B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시간이 3t0인 이때는 B와 C가 충돌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5t0일 때는 A와 B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충돌했다고 쓸 수 있고, 시간이 7t0일 때는 A와 B가 지금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한 물체로 움직이면서 C를 다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시간이 3t0일 때랑 시간이 7t0일 때 이 사이에 C의 속력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C의 위치로 알 수 있겠죠. 시간이 3t0일 때 B와 14L에서 충돌을 하고 시간이 7t0일 때 AB와 12L에서 충돌하니까 이때 속력은 결국 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V가 아니죠. 시간이 4t0 가는 동안 14L에서 12L이 되니까 2L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각각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와 B가 충돌하는 시간, A와 B 전에 B와 C가 충돌하는 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C가 충돌할 때 A, B, C의 각각 속력을 표기한다면 충돌 전에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그래프에서 2V라고 얘기했었고 B는 플러스 3분의 2V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C는 주어져 있지 않죠. 자, 여기를 빈칸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 가장 처음에 나와 있던 조건이 언제나 A, B, C의 총 운동량의 크기는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이 플러스, 여기서의 속력이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면 C에서의 속력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의 속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충돌의 주체는 B와 C이기 때문에 A는 속력이 2V로 그대로 일정하다라고 쓸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는 속력이 마이너스 2V로 변했다라고 쓸 수 있고, C 같은 경우는 속력이 위에서 구한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V라고 얘기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바로 여기 A와 B의 충돌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A, B, C 전, 후 동일하게. 자, A와 B가 충돌하기 전 A의 속력은 그대로 플러스 2V라고 쓰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V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충돌 후의 속력은 A와 B가 한 몸이 되어서 V라는 값으로 움직이니까 VV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A의 충돌 전후에 속도 변화량 비교를 좀 해본다면 A 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A 같은 경우는 2V에서 V로 감소했으니까 변화량이 V,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V에서 플러스 V가 됐으니까 변화량이 3V라고 해서 이 값이 그대로 1대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누구? B 대 A의 질량비와 같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서 질량을 한번 옆에 그대로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의 질량이 그대로 3M, 그리고 B의 질량을 M,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그럼 바로 C의 질량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서 C의 질량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3t0가 아닌 여기 6t0일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6t0일 때 A와 B가 속력 얼마로 움직인다? V로 함께 움직이잖아. 총 질량이 4m으로. 그럼 4m의 V라고 하는 값과 C의 운동량을 더하면 그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MC라는 C의 질량을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값의 속력
마이너스 2분의 1 V를 곱한 이 값을 더한 것이 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MC라고 해당하는 것은 8M이라고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돌아가서 질량 8M 이렇게 써보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시간이 첫 번째 t0일 때 C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표 잘 보면 A와 B의 운동량의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 C는 반드시 마이너스 방향의 운동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 기억은 우선 정답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니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4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4t0일 때 A와 B의 속도의 크기는 둘 다 2V로 같죠. 그럼 속도의 크기가 같은 상황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결국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질량비가 3대 1에 해당해서 3배이다 라고 해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질량은 C가 B의 8배이다 라고 하는데 B의 질량을 그대로 아까 M, C의 질량을 8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8배이다 라고 하는 이 디귿은 이번에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 그대로 4번에 있는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문항을 2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엄청 난해하다 싶은 것보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항이 주를 이뤘습니다. 끝까지 남은 기간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수능 내 꼭 웃으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랄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